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what we put out there. I completely disagree. We have to be brave. So many things have happened, it's hard to keep up. I agree. It's a lot to cover.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자료 뭉치들. 요즘 한국 사회에 정말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 평론하는 유튜브 채널부터 시작해서요. 주요 언론 보도, 또 국회 회의록까지 정말 방대한 관점과 정보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핵심을 좀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그 권력 남용으로 의심되는 정황들 있잖아요. 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치 자금 문제, 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정부 사업들, 이런 것들의 실체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많은 자료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인데요.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그 통일교 자금 의혹, 이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자료들을 보면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정황 묘사들이 눈에 띄어요. 이게 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디테일인 거죠. 디테일이요. 네, 대선 기간 중에 권성동 의원 쪽에 1억 원이 전달됐다 이 의혹인데요. 여러 소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5천만 원씩 쇼핑백 2개에 나눠 담아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 5천만 원씩이요? 네, 그리고 그 포장 방식까지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쇼핑백 하나에는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그분을 지칭하는 걸로 보이는 왕자. 아, 왕자요? 네, 비단 포장에다가 놀이개 장식까지 달려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흠기가 있었을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언급하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극적이라서 오히려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이 디테일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들은 이 구체적인 묘사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그냥 우발적인 전달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다. 이걸 시사한다고 분석해요. 아, 계획성? 그렇죠.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사건의 본질을 흘릴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물론 가능하죠. 네. 현재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본인은 세뱃돈으로 준 건 맞다. 하지만 불법 자금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테일 공방이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서 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억 원이 세뱃돈이라는 해명 자체도 사실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렵긴 한데요. 그런데 일부 자료에서는 이 1억 원하고는 별개로 보이는 또 다른 자금 흐름이나 선물 제공 정황, 이걸 또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네, 맞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쪽에 고가의 선물이 전달됐다는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는 보도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세뱃돈 주장하고 고가 선물 정황,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자료들은 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나요? 네, 그 JTBC 보도를 인용한 자료들이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더라고요. 네. 그 부인이 보낸 걸로 알려진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총재가 보수 진영을 선택했고 윤영호가 이걸 비밀리에 수행했다.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한 총재가 금전적 지원을 했다. 또 당선 후에는 한 총재 지시로 김건희 여사 쪽에 샤넬백이나 아니면 수천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 같은 선물을 보냈다. 수천만 원이요? 네, 심지어 김 여사랑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독대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와, 독대까지. 네. 그래서 자료들은 이 문자 메시지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 1억 원 세뱃돈 주장과는 또 별개로 선거 전후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있었고 이게 어떤 특정 목적이나 대가를 바라고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것도 아직은 의혹 단계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정치 자금 문제를 넘어서서 선거 과정이랑 그 이후에 국정 운영에까지 뭔가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번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심은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그리고 사법부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김상민 전 검사 사건 관련 내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분은 코인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물 맞죠? 맞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서 자료들이 주목하는 지점은요. 그 사람이 받은 뇌물 액수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잠재적인 연결고리. 연결고리요? 네, 특히 김건희 여사나 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소위 건진이라고 불리는 분 있잖아요. 아, 네네. 김 여사, 주변에 뭐 비선 실세다 이렇게 지목되는 인물, 그 사람과의 관계도 거론되고요. 김 전 검사가 내놓은 해명들, 예를 들어서 오빠, 김진우, 대신 내가 그림값을 내줬다, 뭐 이런 설명들이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일부 자료에서 그가 검찰 내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아니었다. 이 점을 들어서 오히려 이런 윗선과의 관계가 더 부각된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검찰 내 인사를 총괄했던 동료 검사조차 이름을 잘 몰랐다. 이런 증언까지 인용하면서요. 그래서 혹시 그가 단순히 뭐 동향보고 역할 이걸 넘어서서 코인이나 도박 관련 범죄 수사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이게 뭐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제기하던데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의혹들을 좀 이렇게 엮어서 그런 가설을 제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가 뭐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검찰 동향을 보고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걸 계속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근데 당시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을 통하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러운데 굳이 김상민 검사를 통했겠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그를 좀 각별히 챙겼다 이런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 이유가 단순한 동향 보고 외에 다른 거, 예를 들어 뭐 말씀하신 코인이나 불법 도박업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뭐 범죄 관련 인물을 연결해줬다거나 이런 대가였을 수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 현재로서는 뭐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정황에 기반한 추론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사 과정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여러 잔류에서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이른바 술파티 또는 뭐 진술회유, 의혹 이런 게 불거진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수원지검 133호 검사실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요.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술이랑 연어 같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회유하거나 압박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술이랑 연어요? 검사실에서요? 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교도관들 증언도 나왔고요. 네. 이걸 제지하려던 교도관에게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오히려 막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박상용 검사는 지금 세금으로 영국 연수 중이다 이런 내용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네, 그런 내용도 있죠. 이런 의혹들은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어쩌면 증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국회 대정부 질문 자료에 담긴 조경식 K해치그룹 부회장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에요. 조경식 부회장이요? 네.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더 나아가서 권성동, 이철기 의원 등이 자신들의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아니 현역 의원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조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다른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이재명, 이화영 관련 진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특정 인사들하고 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난 5월쯤에 불거졌던 의혹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과거에 연관이 있던 걸로 알려진 김충식 씨, 이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죠. 네. 대법원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아무래도 사법부 수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사법부가 뭐 내란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개혁 요구에 사법권 독립 침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하고 맞물려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신을 더 키우는 또 다른 사건으로 아까 잠시 언급했던
건진 관련 압수수색에서 나온 돈다발의 관봉권, 띠제가 사라졌다는 내용도 있었죠. 아, 네, 그 사건도 있었죠. 이 관봉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그냥 현금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관봉권이라는 건요, 은행에서 막 출금된 돈다발을 의미합니다. 일련 번호가 쭉 이어져 있고 은행 띠지로 딱 묶여 있는 거죠. 아, 은행에서 바로 나온 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출처가 은행이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표인 셈인데요. 검찰이 압수할 당시에 확인서까지 받아놓은 이 관봉권 띠지를 불과 이틀 뒤에 돈을 다시 세는 과정에서 제거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혹시 돈의 출처,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공적 자금일 가능성, 이걸 은폐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을 제기하는 거죠. 특허의 비용. 네, 그러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자금 출처를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스스로 증거를 훼손한 셈이 되는 거죠. 이야, 정말 총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권력기관 내부의 투명성 문제와 더불어서 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결정 과정, 그리고 효율성 문제, 이것도 중요한 감시 대상인데요. 그렇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자료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 이러면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근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실효성이요? 네. 홍보와는 달리 실제 출퇴근 시간에는 운행을 안 하고요. 또 눈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끼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곡에서 잠실까지 1시간 15분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 타보니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선착장까지 가는 대중교통 연계도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2시간이면 그게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름만 버스지 실제로는 그냥 비싼 유람선하고 다를 바 없다. 이게 비판의 핵심인 거죠. 자료들을 보니까요, 오세훈 시장의 이전 사업들, 예를 들어 세비섬이나 한강호텔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한강호텔은 개장하고 7개월 동안 총 수익이 176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데이터까지 제시되면서 이번 리버버스도 결국 비슷한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사업들의 실패 사례가 자꾸 반복되니까요. 이번 리버버스 사업 역시 한 1,500억 원 정도 되는 관련 예산, 배 만드는 거, 선착장 짓는 거 다 포함해서요. 1,500억이요? 네. 이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인 거냐, 여기에 대한 책임 규명이랑 예산 환수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서울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라던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일부 자료에서는 또 지역 균형 발전 문제하고 연결짓기도 하더라고요. 아, 지역 균형 발전이요? 네. 현 정부의 개발 관련 예산이 주로 부산, 경남권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호남이나 다른 지역은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건 좀 해프닝에 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미국 보수 논객 찰리 커크하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등장하는 합성사진 논란. 아, 네, 그거 있었죠.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기무사죠. 여기 비밀 TF 운영 의혹 같은 내용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네요. 네, 그 찰리 커크 합성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구명운동을 논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된 거였는데 AFP 팩트체크 결과 가짜로 판명났죠.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정교한 가짜 정보가 만들어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고요. 네.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그러니까 과거 기무사가 조직 축소나 폐지를 막으려고 비밀 TF를 만들어서 인맥 동원한 로비나 댓글부대 운영, 심지어 가짜뉴스 유포까지 계획했다, 이런 의혹이 MBC 보도를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기무사가요? 네.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점까지 더해져서 군 조직의 통제와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자, 오늘 통일교 자금 의혹에서 시작해서 검찰과 사법부 논란, 정보사업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정보 왜곡 시도까지 정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 속 논점들을 저희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결국 투명성하고 책임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네, 감춰진 돈의 흐름이라든지 은폐되거나 조작된 걸로 의심받는 증거들, 또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같은 것들, 그러니까 권력이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용되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공개되고 검증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각 사안의 진실은 앞으로 수사나 재판을 통해 더 밝혀져야겠지만 제기된 의혹들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과거에 검찰이 피의자한테서 정보를 얻으려고 담배나 술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이 좀 암암리에 있었지만 규정이 강화되면서 금지되었다. 이런 내용이 자료에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에 그 수원지검의 술 파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술이나 담배 같은 이런 물질적인 편의를 넘어서서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회유나 압박, 혹은 오늘날 어쩌면 더 교묘해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의 거래나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이 과연 현재 수사 관행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경계가 과거보다 더 모호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지금도 넘나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